자, 지금 여러분 난리가 났죠. 이인규라는 전직 검사의 폭로 때문에 정치판이 뭐 아주 뒤집어진 상황입니다. 특히나 민주당 쪽에서. 이인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전 대검 중수부장 출신의 변호사입니다. 이 사람이 이번에 본인의 회고록을 출간했단 말이죠. 근데 그 회고록에 저쪽 좌측 진영이 들으면 거의 노발대발할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은 이것과 관련된 소식을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이인규 전 검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책을 출간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 라는 제목의 책. 이 책은 이인규 전 검사의 회고록이며 이 책의 내용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사 내용과 그 당시의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만으로 세상이 뒤집어진 건 아니겠죠. 바로 회고록 내용 중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글들이 담겨 있기 때문인데요. 결론부터 말을 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망에 일부 일조를 한 사람이 바로 노무현의 당시 변호사였던 문재인이라는 사실, 방치를 했다고 하네요. 자, 다들 이건 알고 계시죠? 노무현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던 와중에 당사자였던 노무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바람에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고 그렇게 수사가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까지의 노무현 관련 수사 내용은 디테일하게 우리 국민들에게는 알려지지 않고 있었죠. 근데 이 책에서 비교적 자세하게 당시의 상황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죠.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전 회장에게 2억 원 상당의 피아제 시계를 받았고 권 여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 공모를 해서 아들 노건호 씨의 미국 주택 구입 명목으로 140만 달러를 받았고 노건호와 조카 사이 연철호 씨가 박연차 전 회장에게 500만 달러를 투자받았으며 권양숙 여사가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을 통해 박 전 회장에게 15억 원을 빌려갔다라는 그런 수사 내용, 이런 것들이 책에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시계는 빼자, 쪽팔리잖아 라는 말을 했다고도 하며 이 발언이 당시에 너무 충격적이어서 잊을 수가 없었다고도 적혀 있다 합니다. 조사 중에 박연차 회장을 만나서는 저도 감옥 가게 생겼어요. 감옥 가면 통방합시다 라는 말도 꺼냈다고 하고요. 즉 지금 이 이인규 전 검사는 노무현의 뇌물은 사실이라는 것을 책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겠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가족의 수뢰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이인규 전 검사. 이 소식을 접한 민주당이나 야권 정치인들, 노무현 재단 사람들 뭐 지금 사자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하느니 마느니, 이재명은요 어딜 감히 노무현의 이름을 입에 올리냐, 노무현의 명예를 짓밟는 것이냐, 뭐 노발대발 지금 난리가 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나는 참 이재명이 고인이란 단어를 입에 담는 게 되게 뭐랄까 역겹다라고 느껴지는데, 본인 사법 리스크 관련된 5명은 기억 속에서 지워졌나 봐요. 본인과 관련된 측근 또는 관련자들이 5명이나 목숨을 잃었는데 이건 아예 생각이 나지를 않는가 봅니다. 고인의 명예를 짓밟는 것이냐 라면서 어떻게 화를 낼 수가 있지? 본인은 지금도 짓밟고 있으면서 참 소름 끼칠 정도로 무서운 사람이에요. 아무튼 이미 이 회고록을 5년 전부터 집필하기 시작했다는 이인규 전 검사, 출간이 되면 세상이 난리가 날 것도 예측을 했고 고소 고발이 무수히 많이 들어올 것도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 너무 당당해요. 너무너무 당당합니다. 본인이 책에 담은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거짓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뭐 당연하겠죠. 수사 내용을 거짓으로 누설을 해가지고 책으로 담을 정도로 멍청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은 대검 어딘가에 영구 보존되는 수사 자료로 남아 있겠죠. 그는 이런 사실을 공개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까 위에서 언급을 했지만 이 모든 사실을 공개를 하고 바로 당시 노무현의 변호사였던 문재인을 비판하고 나섰죠. 이인규 전 검사의 말에 따르면 문재인은요 노무현을 위해서 그 흔한 의견서 한 장 내지를 않았고 수사의 담당자들과 의견 조율도 하지 않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일주일 동안 그의 곁을 지키지도 않았다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이 뭐냐? 노무현이 본인의 거짓말이 세상에 알려진 이후 많은 진보 정치인들, 진보 언론들이 본인에게 등을 돌리고 가장 최측근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에게서 등을 돌리고 있었다라는 얘기인데, 사실 당시에요 많은 좌측 정치인들 그리고 그 당시 언론들 전부, 진짜 거의 전부 다 노무현을 비판했었죠. 뭐 거의 이제는 필요가 없다는 것 마냥 짐짝 버리듯 버려졌단 말이에요. 구글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검색해 보세요 당시의 상황을. 근데 아무리 그래도 문재인은 그러면 안 되는데, 왜냐? 그는
노무현이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잃은 그 후 노무현 얘기를 너무도 많이 했거든. 정말 많이 하고 다녔거든. 그리고 그 정신을 잃는다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다가 정치판에서 설쳐댔거든.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지지를 받았고, 그렇죠 여러분? 근데 정작 노무현을 수사했던 이인규 검사는 완전 다른 방향으로 문재인을 비판하고 나서니 이거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저만 듭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 쪽이 아니라 쟤네들 쪽 입장에서 판도라 하나 열린 거거든요. 친노, 친문의 스파크가 조금씩 튀게 생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 들지 않습니까? 뭐 지금이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감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름을 입에 올리냐, 고인을 능욕하는 것이냐, 현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니까 검찰 뒷배 믿고 이런 거짓 폭로를 하느냐, 용서를 할 수 없다, 사자 명예훼손 들어가겠다, 별 시덥지 않은 소리로 다 같이 합창을 하고 있는데, 야, 난 왜 이게 또 다른 분열의 씨앗으로 보일까요 여러분? 나만 그래요? 아니 그렇잖아요. 이인규 전 검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만약에 문재인이 노무현의 변호인으로서 검찰에 찾아와서 증거 관계에 대한 대화를 통해 사실을 정리해 나갔었더라면 노무현이 적어도 죽음으로 내몰리진 않았을 것이다. 문재인은 노무현의 변호를 맡지 말았어야 했다. 그리고 노무현이 사망한 뒤 노무현 주검 위에 거짓의 재단을 만들어 문재인은 대통령이 됐다. 야, 얼마나 쇼킹합니까? 지금 친노들, 노무현을 아직까지 그리워하는 사람들에겐 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에요. 그리고 노무현의 정신을 잊는다는 문재인을, 그래서 그를 지지했던 문바들 중에 일부도 이 사실을 알고 얼마나 충격을 먹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노무현 변호인이 노무현이 궁지에 몰릴 때 그를 도와주지 않고 내팽겨쳤다라는 이 얘기를 과연 그들이 쉽게 넘길 수 있을까요? 노무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내가 만약에 노무현을 진심으로 위하고 좋아하는 지지자라면 절대 용서를 못할 것 같은데? 일이 상당히 재밌게 흘러갑니다. 안 그래도 문재인과 이재명 때문에 뿔뿔이 흩어져 있던 민주당 진영에 폭탄 한 방이 더 떨어져서 모두 다 우왕좌왕하는 난장판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책 사서 좀 봐야 되겠습니다. 문재인은 노무현 주검 위에 거짓의 재단을 만들어 대통령이 됐더라. 이재명 수사가 다 끝난 다음에는 문재인 차례인데, 문재인 이거 말고도 다른 거 힘든 거 참 많을 예정인데 이렇게 또 하나가 터져버리네요. 이인규 전 검사에게 온갖 고소 고발을 해서 사실관계가 좀 명확하게 우리 국민들에게도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도 그렇고 이재명도 그렇고 노무현의 안위에는 신경도 안 쓰던 사람들이, 벼랑 끝에 몰렸을 때 손 내민 적도 없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노무현 정신이니 뭐니 팔아먹으면서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게 그저 역겨울 뿐입니다. 오늘의 시안티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상 공유는 세상을 밝히는 힘이 되니까 꼭 공유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봅시다.